안녕하세요. 2026년 시장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싹 다 뒤져서 가장 뜨거운 투자 아이디어들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 그리고 언제나 저희 분석에 깊이를 더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소중한 의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시장을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가장 핫한 테마,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들까지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한번 제대로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한마디로 정말 안개 속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렵죠. 이 혼재된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같이 한번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 딱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 고용 둔화 속 시장은 혼조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가 좀 식는 것 같은데 어떤 주식들은 막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더 헷갈립니다. 미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가는 다시 80,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죠. 인도 같은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와, 경기 침체 걱정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진짜 재미있어요. 보세요. 왼쪽은 미국 전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른쪽은 테슬라 주가는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야, 정말 아이러니하죠. 경제 전체는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특정 성장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빛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환입니다. AI가 이끄는 이 거대한 파도, 2026년에 가장 확실한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와, 113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바로 하나증권에서 내다본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그냥 회복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만드냐? 바로 이 HBM, 고대역풍 메모리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있잖아요. 이 GPU가 제대로 힘을 내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팍팍 밀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초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에요. 보세요.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93%나 늘었어요. 거의 2배죠?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실적에 대한 강력한 스포일러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냐? 한마디로 왕의 귀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113조 원, 차세대 HBM 시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 목표 주가도 15만 원, 16만 원을 부르고 있죠. 물론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고요. 자, 반도체가 확실한 성장 카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다른 쪽에서는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의외의 조합이 나옵니다. 바로 뜨겁게 떠오르는 K방산, 그리고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통신주입니다.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죠. K방산, 정말 스토리가 확실하죠. 천무 같은 무기들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빵빵하고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따라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와,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모멘텀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도 엄청난데 앞으로 터질 신규 수주 예상액이 무려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지금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통신주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통신주 하면 재미없는 주식의 대명사였잖아요. 근데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KT에 대해서 CEO가 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끝났다. 이제 주주환원, 밸류업을 기대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주 탑픽을 보면요. 두 가지 성격의 종목이 있어요. 먼저 KT, CEO 리스크도 해소됐고 든든한 배당 매력 있죠. 포트폴리오에 닷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반면에 KMW는 앞으로 다가올 5G, 6G 시대의 장비 수요를 보고 투자하는 좀 더 성장성에 베팅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큰 테마들을 봤는데요. 이건 말고도 증권사 리포트에는 보석 같은 종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의 잠재적 승자들을 라이트닝 라운드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한국 PIM,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의 수혜를 입을 다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는 두산,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다크호스, 로켓랩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죠? 엔터주 쪽도 재밌어요. 이건 그야말로 IP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글로벌 히트작을 가진 DNAC 미디어, 다른 한쪽에는 아기상어 신화를 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있죠. 이미 성공한 IP를 더 확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IP를 만들어내느냐, 두 회사의 다른 전략을 비교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방산처럼 시장을 이끄는 큰 파도, 즉 핵심 테마에 집중하세요. 둘째, 성장주에만 몰빵하지 말고 통신주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섞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단기적인 시장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몇 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슈퍼사이클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끌어갈 핵심 엔진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또 찾아뵐 테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